안녕하세요. 청담탑 정형외과에서 인사드립니다. 원장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닳게 되면은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무릎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이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뼈가 자라나고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초음파 상에서는 무릎에 물이 차고 연골판이 밀려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RI를 촬영하지 않고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골이 닳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외상 그리고 퇴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큰 사고가 나거나 오래 쓰거나 하면 마모가 됩니다. 무릎은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물이 양쪽에 안쪽 바깥쪽에 타이어 같은 구조물,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고 앞뒤로 잡아주는 인대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찢어지고 또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조직들이 약화되고 그러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후 반복적으로 부담이 가는 운동을 하거나 체중이 많이 가해지거나 하게 되면 연골이 맞닿게 되고 벗겨지고 주변 뼈가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70% 정도가 됩니다. 자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뼈의 통증을 발생시키고 활동력을 저하시켜서 근력의 약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게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의 관절염은 퇴행성 변화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타이어가 닳듯이 무릎의 연골도 서서히 닳게 되는 건데요. 자동차는 타이어를 바꿔 끼면 되지만 연골은 바꿔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이를 치료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소염제나 무릎 주사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릎의 안 좋은 자세, 예를 들면 쭈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이런 자세가 안 좋거든요. 무릎의 안 좋은 자세는 피하고 무릎에 좋은 운동들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을 보태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체중의 한 10배 정도까지 가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는 체중의 3배, 올라갈 때는 5배, 내려갈 때는 8배의 체중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자세는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죠. 이 주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염제 주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연골액 성분인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DNA 주사라고 하는 PDRN, 이 고분자 단백질 주사가 있는데요.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해서 히알루론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해서 주변의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그 주사 이거 많이 맞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로 무릎에 쓰는 성분은 히알루론산 주사인데 히알루론산이란 거는 실제로 피부과에서 얼굴에다가도 쓰기도 합니다. 이 탄력이나 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는 전혀 무릎에 해롭지가 않고 무릎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네, 연골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동작을 하게 되면 체중이 많이 몇 배씩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33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3kg를 3개월간에 걸쳐서 빼고 3개월간 유지를 하자라는 어떤 체중 조절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이 많이 가해지는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바닥에 앉는 거, 계단 오르락내리락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자주 걷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뼈가 튼튼해지면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고 근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파라든지 다른 데 앉을 때도 무릎을 펴고 앉습니다. 평상시에 앉을 때는 무릎이 구부려져 있게 되는데 뒤에 있는 근육이 근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릎을 펴고 앉게 되면 뒤에 있는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추후에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열심히 스쿼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력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게 체중이 가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고되는 근력을 기르는 운동은 레그프레서 같은 거 또는 자전거, 체중이 가해지지 않는 거. 근데 스쿼트는 체중이 많이 가해지잖아요. 근육 조직을 강화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 반월상 연골판이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이 반월상 연골판을 잘라내는 절제술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이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게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에 손상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절제술 하지 말고 일단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담탑 정형외과와 함께 하시면서 관절 건강 건강하게 유지시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